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벌써 2024년 올해도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입춘이 내일 모레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고 밖에서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한기를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만물이 생동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봄철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산에서 배우는 지혜에 이어서 나무에서 배우는 지혜, 나무에서 배우는 슬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나 슬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이 뿌려진 씨에서도 어떤 나무는 큰 고목으로 성장하고 어떤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는 천차만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슬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강원도 강릉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경포 호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경포 해수욕장의 해송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사천 해변으로 가서 1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랜만에 가을 산행과 함께 수목들의 변화, 그리고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소금강을 찾았습니다. 소금강은 제가 대학 시절인 1970년대 중반, 지금으로부터는 50년 전이 되겠습니다. 50년 전에 갔던 기억이 선연했던 곳이어서 다시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길의 풍경입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 보이는 이 나무가 찢겨져 있습니다. 이 찢겨져 있는 것은 그 당시 바람이 매우 강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고, 또한 많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아물면서 많은 옹이가 발생하고, 그 옹이를 바탕으로 식물들은 또한 그런 고통을 바탕으로 더욱더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저의 집 근처에 있는 산을 늘 운동삼아서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른 오전 시간에 햇살이 숲에 있는 다양한 침엽수, 화렵수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곳에서 그 틈새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나무에 대해서 많이 살피고 연구를 한 작가 우종영 선생의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한 대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종영 작가에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뿌리로 땅의 소리를 듣고 줄기로 그리고 가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깨달은 지혜를 인간들에게 전해주며 천지인의 조화를 꿈꾸며 살아간다. 나무를 우러러봐야 하는 이유는 가장 낮은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가장 높은 하늘을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분투해서 노래가는 치열함 때문이다. 나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무의 마음을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려다봐서는 안 되고 오로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나무를 깔보지 않고 우러러 봐야 하는 이유다. 나무를 알기보다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에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머리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소중함을 역설한 레이첼 카슨의 명언이다. 마찬가지로 나무를 아끼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책상에 앉아서 나무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보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나무를 만나 말도 걸고 어루만지면서 나무가 살아온 지난 여정을 조용히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숲에 저 같은 경우도 늘 숲에 나가서 숲하고 교감도 하고 또 맑은 숲의 기운들을 맑은 공기와 숲의 기운들 치톤 비드라는 그런 삼림욕에서 나오는 다양한 좋은 것들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나무의 아픔 이 앞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의 아픔을 또한 같이 하면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자연을 보살피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슬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주는 푸근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나무를 아는 것보다 나무의 입장에서 느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로부터 배우는 슬기와 또는 지혜에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얘기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뿌리를 튼튼하고 깊이 내려야 크게 자란다 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삶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가 큰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고
위로 쭉쭉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조그만 봐서 철근을 좀 깔아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붕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층 건물을 처음부터 짓겠다라면 땅을 넓게 그리고 깊이 파서 기초공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튼튼하게 해야만이 100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 그거하고 원리가 같은 겁니다. 사람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기를 닦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나무의 뿌리의 깊이가 나무가 성장하고 싶은 높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물과 영양분을 줄기, 가지, 그리고 잎에 물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영양 공급이 있어야만이 열매가 풍성하니 열리게 됩니다. 뿌리를 내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도 봄철의 시기에 인생을 출발하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최초로 해야 할 부분은 어떤 성급한 결과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 중에 핵심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혹 여러분도 들으실 모종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이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간은 아예 죽순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는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갑니다. 하루에 7, 80cm씩 자라 6주 무렵에는 30m 이상 자라 웅대한 자태를 자라합니다. 정지한 시간쯤 보이는 5년 동안 모죽은 땅속에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나고 있어요. 이런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저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의 크기에 따라 기본기를 다지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나무는 성장 초기에는 영양 성장에 주력한다. 나무를 포함한 식물의 성장은 영양 성장과 생식 성장으로 나누는데 초기에는 주로 영양 성장에 주력한다 하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도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성장은 잎과 뿌리가 자라면서 영양 흡수와 광합성이 활발한 시기에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잎과 뿌리와 같은 생존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겉을 더 키우는 겁니다. 생식 성장은 영양기관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꽃봉오리가 생기며 꽃을 피우며 있고 종자를 맺는 시기로 다음 세대를 퍼뜨릴 번식을 준비하는 시기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단 외형적인 성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생식을 위해서 후손을 퍼뜨리기 위한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하는 생식 성장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잎이 한창 자랄 때는 꽃과 열매가 성장을 하지 않고
꽃과 열매가 무성하게 성장할 때 잎의 성장은 또한 느려지는 겁니다. 어린 나무의 경우 주로 영양 성장을 주로 하며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당은 호흡 반응으로 이용되어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 활동에 힘을 불어넣고 또한 광합성과 호흡 반응에서 만들어진 중간산물 질소 동화작용에 중요한 재료로 이용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 줄기와 잎의 성장에 주력합니다.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이 충분히 성장한 후에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나무로 또 배우는 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결과를 우선하는 결과지순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도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시험 점수에 매달리면서 취입식 또는 암기식 학습에 내몰리고 있고, 일반 성인들 또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성급한 결과, 절속적인 결과에 연연하면서 깊이 있는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무가 뿌리, 줄기, 그리고 잎을 우선 하여 성장시킨 후에 다음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달콤한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인성이나 자기 주도학습력 같은 기본을 충실히 함양한 후에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더욱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나무를 배우는 설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전해주는 감동과 위대한 지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찾아보고 그 지혜를 실천을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